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오전에 그 김원우 헌법 2.0 요거로 이제 심화 이론 강의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기출 문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잠깐 개관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공부하는 방법부터 기초부터. 자, 원래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실력이 되거나 그러면 혼자 하면 돼요. 혼자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한데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강 들으면서 하면 됩니다. 인강.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게 되는 학생들은 거의 뭐 상위 0.1%, 1% 그렇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강 등록만 하고 이제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예. 그런 학생들 이제 그 실강을 들 필요가 있죠. 실강을 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을 잘 모르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실강 듣습니다. 실강 듣고 여러분처럼 실강 듣고요. 그 다음에 그 실천이 좀 힘들죠. 그죠? 같이 하면 쉬운데 혼자 하면 마음만 먹고 실천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관리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번 그 심화 커리를 거의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실강 듣는 학생들 졸지 않고 실강 잘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가 그 자기가 이제 복습한 거를 스스로 문제를 풀고 복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공부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의 듣고 배웠으면은 그거 그대로 배운 내용 그대로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제 확인할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원래 혼자 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아, 내가 산에 가야지. 근데 혼자 간다 그러면 맨날 계획만 세고 안 간단 말이죠. 근데 남들 갈 때 따라가면 절반 노력으로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하지 않고 다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면 돼요. 묻어가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혼자서 괜히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남들 할 때 따라서 묻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번 그 헌법하고 형사법까지 이어서 이제 커리를 짜놨는데요. 어떻게 짰냐면 일단 오전에는 요 교재를 가지고 심화 강의를 할 거예요. 일단 기초 개념은 어느 정도 돼 있다 전제로 일단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 그 전부 다 설명할 겁니다. 다 설명할 거예요. 쭉 설명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재에 맞춰서 기출을 풀 건데 그 기출 문제가 그 2.0이 이제 목요일쯤에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프린트로 할 거고요. 월, 화, 수 3일은 프린트로 할 거고 목요일 날 교재가 나와요.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 기출문제집이 기본서하고 진도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원래 기출문제집 원문 기출 같은 경우는 그 한 문제 안에 뭐 청구권도 있고 국가배상 청구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문별로 다 쪼개가지고 다시 교과서 진도에 맞춰 다시 조합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문제 지문 순서하고 기본서 문제 순서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오늘 요만큼 배우고 그만큼 기출을 풀면은 배운 만큼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거 그대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전은 강의예요, 강의. 4교시 동안 강의에서 모르는 걸 배우는 그 과정이고요. 사실 오후에는 강의가 아닙니다. 오후는 강의가 아니고 오전 강의 듣고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니까 학원에 잡아두는 거예요. 잡아두고 공부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혼자 문제를 푸는 거예요. 혼자. 근데 혼자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안 풀잖아. 안 푸니까 시간을 쪼개줄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 오전에 배운 문제를 오후에 풀면은 대략 하루에 80문제 정도 돼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대략 80문제 정도. 그럼 오후도 4교시로 나눌 거예요. 나눠가지고 일단 오후에 2시부터 문제 푸는 시간을 줍니다. 문제 푸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돼. 풀고 그 다음에 잠깐 30분 동안 해설 강의하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문제 푸는 시간을 또 줘요. 강제로 풀어야 돼. 풀고 해설 강의 잠깐 하고 또 쉬었다가 그렇게 4교시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후에는 스터디. 공부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들어와서 문제 풀었나 확인하고 잠깐 포인트 짚어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오후는 스터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풀어라 그랬으면은 이제 요때 강의 듣고 강의 들은 거 풀고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죠. 자기가 이제 잘 했나 2번 확인합니다. 2번. 그래서 그 오후에 기출 문제를 80문제를 풀면은 그 80문제면은 80문제 곱하기 4면 하루에 320개 지문씩 나간단 말이에요. 지문 320개씩. 그럼 320개 지문 중에서 무작위로 40개를 뽑을 거예요. 지문별로. 40개 뽑아가지고 OX 시험 볼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 두 번의 문제가 나가는데 두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래서 제가 잘 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과목 있지. 이제 헌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난 과정에 경찰학 있잖아. 경찰학 복습을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경찰학을 하고 할 때, 경찰학을 진도 나갈 때 헌법이나 형사법, 법학은 따로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법학이라는 거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할 때 연강으로 집중적으로 쭉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할 때는 법학을 따로 복습할 필요가 없는데 이 법학을 할 때는 경찰을 복습을 해줘야 돼. 경찰은 순수 암기 과목이잖아요.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헌법이나 형사법 나갈 때에도 경찰학 배웠던 거를 암기 사항들을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 30분씩 점검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이제 그 경찰학 그 복습자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 24회 과정 중에. 그럼 경찰학 24회 그거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 똑같이 복습을 하세요. 지난번 회차 때 경찰학 24회 동안 나갔던 거를 똑같이 24회로 나눠서 1회차 1일차는 1회차 복습 30분. 그리고 그때도 OX 지문 나갔었죠? 또 나갈 겁니다. 한 번 더. 한 번 또 나갈 거니까 한 번 또 푸세요. 그때 배우고 풀어서 맞췄는데 또 나가는 거 틀리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게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한번 공부하고 풀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하루에 30분만 딱 투자해서 그거 다 맞을 정도가 되면은 그거 된 거예요. 그렇게 매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24회 걸쳐 쭉 나갔잖아요. 경찰학을. 그럼 그 다음에는 24회를 반으로 줄여서 12회에 걸쳐 나갑니다. 12회. 그럼 그 매일 그 지난 순에 배웠던 거 이틀치씩을 봐야 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렇게 이제 반복시킬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을 하는 과정 중에 헌법에 집중을 하되 지난 과정 경찰학도 하루 30분씩은 공부하고 그 체크 그 확인 학습 한 5분 10분 투자해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경찰학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할 때 쫙 하는 것보다 한번 쫙 하고 나서 하루 30분씩 매일 꾸준히 투자해 주는 게 훨씬 그 가성비가 좋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체력도 해야지. 체력도. 선생님 일단 필기부터 하고요. 나중에 그 문풀 때 가서 체력할 겁니다. 그럼 늦어. 체력도 미리미리 해야 돼. 그죠? 오히려 지금이 체력을 막 강화할 때요. 체력을 막 강화해서 체력 올려야 될 때고 나중에 이제 문풀 들어가면 유지만 하는 거예요. 유지만. 그때는 피곤해서 운동을 더 많이 못 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일단 오전에 기본서 심화 강의는 총 12회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로 할 거 오전에 4교시로 합니다. 그리고 일단 12회를 기본권 8회. 일단 기본권부터 나갑니다. 기본권이 분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20문제 중에서 16문제, 80%가 기본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론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본권은 8회 정도 할 예정이고 끝나면 이제 총론은 4회 정도로 짧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 페이지 계산해 보니까 한 교시에 대략 10페이지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40에서 45페이지. 그 정도 딱딱 그 정도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진도 나갈 거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 9시 10분에 수업 시작합니다. 9시 10분에 수업을 시작해요. 그럼 이제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뭐 하냐면 10분 동안 전날 배웠던 거 40개 2차 복습해요. 2차 복습 들어갑니다. 이거 문제 풀고 바로 10분부터 이제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자, 9시 10분에 수업 시작. 그리고 각 교시당 이제 45분간 수업을 할 거고요. 대략. 그리고 1교시에 쉬는 시간은 15분. 예, 오전에 그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좀 일이 많기 때문에 15분 쉬고 그다음에 한 10분, 12분 정도 쉴 거예요. 이렇게 4교시로 오전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9시 10분에 시작해서 대략 한 1시가 되기 전에 일단 12시 50분쯤에 끝나는 게 목표인데 한 1시까지 갈 수도 있고 한 10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거 금방 좀 끝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강의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오후 스터디예요. 오후에 스터디니까 이것도 이제 오후에 하는데 4교시로 진행합니다. 자, 이건 이제 원기총이 나오게 되는데 대략 기본권론이 한 600문제 정도 되고요. 총론은 대략 350문제 정도 돼요. 1000문제 좀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원래 원기총이 기존판이 그 헌법 1000문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050문제 됐어요. 1050문제. 좀 분량이 많죠. 그래서 1050문제에서 그 나오지 않을 거, 좀 출제에서 떨어지는 거 200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200문제를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작년 1개년 동안 새로 추가된 기출 판례가 또 많이 나와서 새로 추가된 기출 판례만 한 150개가 나왔어요. 그걸 또 추가하니까
950개가 됐어요. 한 200개 이상 빼버리고 150개 추가되니까 한 950개 됐습니다. 최근 기출 패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다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원기총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제 올해 1차 우리 경찰 채용시험까지 추가된 거 다 넣었어요. 다 넣었으니까 중복 없이 다 넣었으니까 그 요번에 원기총 보면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리고 기출문제를 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막 두세 개 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출문제를 싹 다 넣었어요. 다 넣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은 시중문제 다 보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거만 계속 한 권만 조지는 거예요. 한 권만.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루에 한 80문제 정도 안팎으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한 시간에 20문제씩 풀면 되는 거예요, 대략. 실제 시험이 20문제니까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일단 오후 2시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후 스터디가. 그럼 일단 먼저 20분 동안 2시 20분까지 20분 동안 문제를 풀어요. 빨리 밥 먹고 2시까지 와가지고 2시부터 20분 문제를 풉니다. 20문제 풀어요. 풀고 이제 해설 강의는 30분 정도 하고 쉬는 시간 10분 갖고, 그다음에 2교시도 역시 20문제 풀고, 그다음에 해설 듣고 쉬는 시간 10분 하고. 자, 처음에 이제 밥 먹고 와서 2시부터 문제 풀라고 그러면 막 졸리잖아요. 졸리니까 이때 문제 푸는 시간 20분씩 충분하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2교시 지나고 나면은 소화되고 이제 조금 정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문제 푸는 시간 10분밖에 안 줄 거니까, 10분만 딱 줄 거니까 요 쉬는 시간이랑 합쳐가지고 문제 푸세요. 문제 푸세요. 이때도 10분만 딱 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 2교시는 문제 푸는 시간 20분씩 줄 거고 3, 4교시 10분만 줄 거니까 요 문제를 미리미리 좀 풀든가 자기가 조절해가지고 낙오되지 않게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게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진행해야 되는데 6시에 끝나면 좀 하루 종일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 줄여서 한 5시 반쯤까지는 끝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예. 저녁 먹을 시간 좀 여유를 좀 주려고 합니다. 제가. 예.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과정 중에 이제 그때그때 제가 뭐 이거는 언제까지 푸세요 이렇게 다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여기 실강생 말고 위에 스파르타반 관리반 있잖아요. 네, 관리반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면 여기 실강하고는 이제 별개로 운영돼요. 별개로 운영되면서 일주일 동안 뭐 월화 형사법, 뭐 수, 목 경찰학,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헌법 이렇게 그 5과목이 동시에 다 돌아갑니다. 문제. 시험과 별개로 가는 거예요. 별개로.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은 강의 들으면서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스터디하고 저녁에 강의실에 남아서 자습하면 돼요. 자습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나는 강의 들을 필요가 없다. 난 거의 합격권이다. 한 문제차 떨어졌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이 관리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학생들이 인강 들으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체력도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선생님 멀수검 저녁에 체력하고 있잖아요. 그거 와서 체력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책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PPT 자료는 다 이제 줬죠? 이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교재 펼쳐보세요. 교재.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야 될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 OT를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 오늘도 80문제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맨 앞에 펼쳐보세요. 맨 앞에. 자, 이제 교재 맨 앞에 펼쳐보면은 거기 머릿말 있고 교재를 보는 방법 딱 써있죠? 그래서 첫 시간은 기본기를 좀 다지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하퍼는 파란색, 위어는 빨간색, 각하 결정은 까만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판례 제목 키워드 다 적어놨으니까 공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써놨으면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차례가 나오죠. 자, 차례가 되게 상세하게 쭉 써놨으니까 자기가 그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한 직후에 이 차례들 쭉 보면서 항상 목차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차례 보시고, 자, 차례 되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1페이지. 자, 헌법의 기초. 자,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 3개죠? 주권, 국민, 영토. 자, 그리고 2번 법령의 순위. 헌법령, 조규.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서 1순위.
네, 법률은 국회가 만들어서 2순위. 그다음 대통령 장관이 만든 명령이 3순위.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가 4순위. 행정부의 어떤 규칙이 5순위. 그래서 순서대로 돼 있죠. 헌, 법, 령, 조, 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 가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개관이 돼 있어요. 쭉 개관이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외워야 되는 조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 개관을 쭉 해보면, 자, 먼저 전문 있죠. 전문. 그래서 헌법이 전문과 본문 두 개로 돼 있습니다. 두 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은 총강, 기본권론, 통치구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총강이 1조부터 9조까지 돼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제1조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다. 뭐 주권, 국민, 영토 돼 있고, 자, 외워야 되는 거 정당 8조예요. 8동그라미. 그 정당 8조는 거 외워야 됩니다. 정당이 8조예요. 자, 기본권론 들어가면은 이제 자경 참청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권 자, 경제권 경, 참정권 참, 청구권 청, 사회권 사, 자경 참청사 그거 외워야 됩니다. 자경 참청사. 그중에 자유권은 이제 포괄 자유권, 개별 자유권 이렇게 있는데, 포괄 자유권에 10조, 11조 동그라미. 그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10조 이렇게 나와. 11조 이렇게 나온다고. 10조가 인간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11조가 평등권 그립니다. 그다음 경제권 들어가면은 그 경제권이 재산권, 직업의 자유 두 개가 있어요. 그 23 동그라미. 재산권도 23조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23조입니다. 그다음 참정권이 세 개가 있죠. 그 밑줄 다 치세요. 쭉 쳐서 직접 참정권이 국민 투표권, 간접 참정권 남한테 정치를 맡기는 게 공직선거권, 공무단위권 두 개가 있습니다. 총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다음 이제 청구권이 5개가 있죠. 이건 뭐 따로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원판 법의 피. 자꾸 보면 외워집니다. 원판 법의 피. 청구권 5개. 그다음 사회권이 이제 등등등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타가 있죠. 기타가 37조 제1항, 2항 둘 다 동그라미.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37조 제1항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1항이고, 2항은 뭐냐면 기본권 제한이죠. 기본권 제한. 뭐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제한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두 개가 있죠. 과잉금지 원칙. 과하게 제한하지 말고 본질을 침해하지 마라. 37조 제2항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의무가 있고 이제 그다음 통치구조가 나와 있어요. 자, 통치구조는 이제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나오는데 외워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72조 동그라미. 헌법 개정이 두 개가 있죠. 72조, 130조. 그중에 72조가 중요정책 국민투표예요. 그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72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지방자치 제도가 117, 118조에 있고, 경제질서가 119조부터 시작하는데, 요 경제질서도 총론과 강론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119조가 총론이에요. 119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120조부터는 경제질서 강론이에요. 강론. 강론. 자, 그럼 이제 총론을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경제질서가 119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이제 자유경제질서고, 여기 사회경제질서예요, 이렇게. 이건 원칙이죠. 자, 우린 자유국가니까 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2항에 있단 말이에요, 2항. 2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칙이 120조부터 127조까지 쭉 각칙이 있는데, 이 각칙은 전부 다 사회주의예요. 다 사회주의. 그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별말 없으면 원칙이니까 헌법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원칙만 딱 해놓고 끝. 끝. 그리고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주의를 예외로 딱 써놓고 그 약자 보호 사회주의에 관한 각칙이 120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경제질서 각칙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다 약자 보호입니다. 뭐 대기업을 보호한다, 강자를 보호한다 그런 거 없어. 다 약자 보호란 말이야. 약자 보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약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약자들이 정부에다가 전화하죠. 119. 불났습니다. 119 전화해서 약자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9 조항입니다. 119 약자 보호 조항. 꼭 외우셔야 됩니다. 119조. 자, 됐어요? 그 다음 130 동그라미. 헌법 개정이 두 개가 있는데 70이 중요정책이 있고 130조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있단 말이에요. 70이 130. 그래서 국민투표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있는데 두 개밖에 없어. 70에 130.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외워야 될 것 쭉 써졌죠?
8조, 10조, 11조, 23조, 원판 보배피, 37조 1항 2항, 72, 130, 119.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예. 자, 다음에 이제 3페이지 가보세요. 자, 3페이지 가서 자,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것도 지금 기본 강의 때 배운 거 잠깐 그 요약해 주는 거예요. 잠깐. 자, 국가의 이제 공권력이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죠? 그게 이제 입법부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국민이 있어요. 네,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법률을 침해했어요. 자기가 법을 어겼다고. 형법을 어겨서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형법을 위반해서 상해를 저질렀거나 자기가 법을 침해하고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겠죠. 자, 재판은 이제 법원에 가서 받습니다. 자, 법원은 뭐 하는데요?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재판해 주는 데가 법원이죠. 법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아니, 법률보다 그 상위법으로 헌법이 있는데 이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뭐라 그래? 우리 법원은 법률에 따라서 사건을 재판해 주는 곳이지 법률 자체가 잘못됐는 거는 판단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헌재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 법률 자체가 헌법 위반인지는 우리 법원이 판단 권한이 없다. 우린 법률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지 법률 자체가 잘못됐는지는 판단 권한이 없다. 헌재로 가봐라 그래요. 헌재로 가봐. 그래서 헌재로 가란 말이에요. 헌재로 가봐죠. 가봐. 헌가 헌바. 헌재로 가봐. 우린 판단 권한이 없어. 헌재로 간단 말이에요. 헌재.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 볼 때 이 판사가 내가 봐도 이게 헌법 위반인 것 같아. 내가 봐도. 법관이 내가 봐도. 그럼 법원이 직접 제청을 해줘요. 직접 제청해 줍니다. 헌재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법원이 볼 때, 판사가 볼 때 너는 이 법률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지 몰라도 내가 볼 땐 합헌이다. 그러니까 나는 제청해 주지 않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국민이 직접 가야 돼요. 국민이 직접 헌재에다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헌바 사건이죠. 근데 법원이 제청해 줄 때는 그냥 그 법원이 알아서 제청해 주는 거니까 국민이 뭐 손을 안 써도 되는데 법원이 제청 안 해줘서 국민이 직접 헌재로 갈 때는 자기 돈 써야 돼. 자기 돈 써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청구 기간 딱 거쳐 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 써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헌가건 헌바건 저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헌재가 재판에서 어떡합니까? 헌재는 헌법에 따라서 그 이하, 헌법에 따라서 헌법 아래에 있는 법령 조규가 헌법에 맞는지를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잘 맞으면 합헌, 잘 안 맞으면 위헌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합니다. 자, 거꾸로 법률이 국민을 침해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입법부가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침해했단 말이에요. 국민이 침해를 당했다고, 침해를. 자, 그럴 땐 재판할 필요 없죠. 그땐 헌재로 바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름 대는 거죠. 헌마 사건이에요. 헌마. 엄마, 아빠가 때려요. 이렇게. 그죠? 얘가 아빠야, 아빠. 아빠고 자식인데 아빠가 자식을 때렸단 말이야. 아빠는 자식을 보호하라고 만든 사람인데 오히려 자식을 때렸단 말이에요. 침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때려면서 엄마한테 이르면 되지. 엄마가 헌마 사건이에요. 헌마 사건. 바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엄마가 그 자기 자녀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편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저를 때려요. 잘못됐죠? 이렇게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헌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인용. 그럼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죠. 아빠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말 틀렸어. 기각. 아빠가 널 때리는 건 정당한 거야. 그럼 네 말 틀렸어. 그 말은 아빠가 합헌이라는 거죠. 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용 결정 받으면은 국가가 위헌이라는 뜻이고 네 말이 틀렸다 기각받으면 국가가 합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판단해 줍니다. 이게 헌마, 헌가, 헌파 사건이에요. 이렇게. 자, 정리 쭉 해놨죠? 자, 해놨습니다. 3페이지에. 기본기 때 배운 거.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헌 결정 받으려면은 6명 이상 정족수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리는데 헌재가 9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그래요.
그럼 현재 법정 의견은 뭐로 나옵니까? 합헌이에요. 그래서 다수 의견이 위헌이지만 6명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합헌 결정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6대 3, 7대 2, 8대 1, 9대 빵. 요렇게 나왔을 때 정족수 6명이 넘어갔을 때 그럴 때만 위헌 결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입니다. 자, 쭉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4페이지 가면 이제 헌법재판소법을 요약을 해놨어요. 자, 41조가 뭡니까? 41조가 이거예요. 헌가사건. 이게 헌가사건이에요. 헌가사건. 헌가사건. 그죠? 읽어보세요.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담당 법원이 직권 신청으로 법원에 제청을 한다. 그럼 헌가사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5조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인지 아닌지만 결정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위헌인지만 결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정합헌, 한정위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죠? 법에서 위헌이다 아니다만 심사하라고 그랬지 한정합헌, 한정위헌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현재가 한정위헌, 한정합헌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이게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헌재는 하는데 법에는 없죠. 법엔 위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라고 그랬지 한정합헌, 한정위헌이라는 건 법에 없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이런 법에도 없는 거 네가 왜 하는 거냐? 법에 없지 않냐? 그래서 부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나오면은 헌재는 우리가 결정한 건 효력이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법에도 없는 거 니네가 만든 거니까 이런 건 못하는 거다. 무시하겠다. 싸우는 거지 맨날. 그래서 싸운단 말이야. 둘이 맨날 싸웁니다. 싸운 판례가 장에 또 나왔죠. 그래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 내렸으면은 그 부분은 위헌이란 말이에요. 위헌인데 대법원이 그 결정을 무시해버리고 합헌으로 보면서 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헌재가 또 이걸 무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시켜버렸어요. 서로 싸웠다고. 막 싸운다고 이렇게. 그 근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에. 위헌만을 판단한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거기다 뭐라 쓰면 됩니까? 지금 끄떡끄떡 해놓고 넘어가면 답이 기억이 안 나요. 꼭 필기를 해놔야 기억이 납니다. 뭐라 쓰면 돼요? 한정위헌. 떠놓고 헌재 동그라미. 대법원 X 다툼 이렇게 써면 되겠죠. 그럼 기억이 나겠죠. 한정위헌 써놓고 헌재는 동그라미 인정하는 결정인데 대법원 X 대법원이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우는 거 아니냐. 작년에 판례가 나왔다. 써면 되겠죠. 자, 다음 47조입니다. 자, 1항 법률의 위헌 결정은 국가기관을 다 기속하고요. 그 다음 2항 위헌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 상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헌법에서도 배우는데 법률이 쭉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 원칙은 위헌 결정 받은 그날부터 무효가 됩니다. 소급표가 없어요. 원래 원칙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뭐 민법 이런 거, 행정법 이런 거 소급표가 원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만 가서 봤더니 그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한하여 그죠?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한하여 형법이죠. 형법에 한해서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형법에 한해서. 그래서 형법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급해서. 그래서 법을 제정한 처음으로 소급해서 형법이 1953년에 처음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처음 만든 53년으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형법만. 형법만. 여기 써 있죠? 자, 근데 이제 거기 예외가 또 있죠. 다만 해당 법률이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까지로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간통죄 사건이죠. 간통죄. 그래서 자, 형법에 이제 간통죄가 있는데 그 전에 1차, 2차, 3차, 4차 판결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번에 걸친 결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합헌 결정 나왔습니다. 합헌 결정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위헌 결정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합헌인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한다 돼 있죠? 합헌 결정까지 인정해주고 다음 날 여기로 소급한다 말 소급해서 여기서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또 이거.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자, 일반적인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없어요. 형법만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으면은 합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 날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가통치 사건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헌재법 68조. 자, 68조가 이거예요. 헌마 사건. 68조 1항. 헌마 사건. 그다음 68조 2항이 헌바 사건이에요. 68조 2항. 헌마, 헌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8조 1항 헌법소원, 68조 2항 헌법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자, 보겠습니다. 자, 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그러니까 정부나 법률이 나를 침해한단 말이지. 그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일러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일러 바치면 돼. 헌마 사건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라고도 그러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헌마 사건이에요. 써야겠죠? 헌마. 자, 다음 2항입니다. 자, 41조 1항에 따른 법률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내가 법을 침해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제청을 해주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 변호사 사가지고 헌바 사건, 68조 2항 사건,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권리구제형이고 이건 헌가랑 똑같이 그 법률의 위헌인가를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도 해요. 그죠? 헌재로 가봐. 헌과 헌바가 둘 다 법률의 위헌인지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심사형, 위헌 법률 심판과 똑같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얘는 법률로부터 국민이 침해당한 다음에 국민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바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구 기간이나 인용 결정은 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자, 그 정도 기본, 이거 다 기본기.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이것도 이제 기본기예요, 기본기. 자, 5페이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경참청사죠. 자유권, 경제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근데 자유권이라는 거는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원래 나한테 있던 거죠. 원시시대 때부터.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옛날 원시시대 때부터 그 내가 먹고 자고 싸고 내가 번 거 내 거고 그죠? 내가 잡아온 동물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유가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크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호를 받아요. 국가가 이제 생겼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있던 자유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한 왕이 그 국민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야, 니네가 그동안 서로 싸우고 침해당하고 죽고 찌르고 그랬는데 내가 왕이 돼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보호해 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국민은 좋지. 왕이 잘 보호해준다니까 좋긴 좋은데 아무리 왕이 나라를 보호해준다 했어도 원래부터 있던 자유권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거였잖아.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경제권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경제권도 원래는 자유권이야. 원래는 자유권이라고. 근데 이제 경제권에 가보면은 이제 재산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자유권 성질이 있긴 있어요. 딱 그냥 세모야, 세모. 세모. 그래서 재산권 중에서 내가 일해서 번 거는 내 돈이야. 내 거죠. 국가가 뭐라고 그 제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 중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가 준 돈이 있어. 코로나 지원금처럼. 그죠? 그럼 국가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 거 아니잖아. 원칙적으로. 그죠? 그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이 재산권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은 내 거야. 이건 내 거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자유권 성질이라고. 근데 코로나 지원금처럼 국가가 준 돈 있잖아. 국가가 준 돈은 국가가 줬으니까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고. 원래부터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국가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지. 그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이제 동물을 잡아오고 내가 뭐 수확해서 키운 농산물은 내 거라고. 그건 국가 제한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래 내 게 아닌 것도 있어. 국가가 준 직업. 공무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그 회사 다니는 일반인들의 직업은 내가 일해서 만든 내 직업이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받은 월급은 내 거란 말이에요. 국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다르죠. 공무원은 직업은 직업인데 국가가 준 직업이잖아. 국가가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 줄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딱 중간에 걸친 영역입니다. 딱 중간에 걸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청사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없어요. 원래 국민한테 없던 기본권들입니다. 나라가 생기니까 정치가 생긴 거지. 나라가 생기니까. 나라 이제는 없었는데. 그리고 청구권도 나라가 생기니까 나라한테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판 법의 피. 그래서 나라가 없을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생기니까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청원권, 재판도 해주세요. 뭐 보상도 해주시고 배상도 해주시고 나라한테 청구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나 원래부터 나한테 있던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사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지원금, 장인 보조금 막 주는 거지. 원래부터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자, 기본권이 강력한 순서는 이쪽이죠. 자, 경, 참, 청, 사. 요쪽으로 갈수록 기본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고 이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을 때 이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냐? 얘는 못해. 얘는 이런 건 못하는 거야. 이런 건 좀 할 수 있지만, 그죠? 그 제한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왜 점점 커집니까? 국가가 준 권리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법률에 관한 심사를 할 때, 자, 심사 방식. 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자유권이라는 거는 국가가 준 게 아니고 원래부터 내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제한하면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법률로 나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면 안 되는데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심사할 때 엄격 심사하는 거예요. 엄격 심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물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물망이 있으면 헌재가 이렇게 있고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엄마 하면서 헌재한테 일렀어. 엄마, 그러니까 헌재가 국민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주면서 그래, 아빠가 너의 용돈을 제한하고 아빠가 너를 때리고 아빠가 너 공부하라고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아빠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사해보자. 내가 엄마가 네 편 들어줄게. 심사를 하는데 그때 심사 기준망이 되게 촘촘해요. 되게 촘촘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물고기를 넣으면은 조그만 거 빼고 조그만 거 말고 다 빠져나가고 조그만 거 다 걸린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엄격하게 촘촘하게 심사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제한을 받으면 아빠는 위헌되는 거예요. 아빠는 위헌. 입니다. 자, 근데 이쪽은 다르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국가가 준 거니까 제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할 때도 완화된 심사 방식을 씁니다. 완화된 심사 방식. 그죠? 그러니까 심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그물망이 굉장히 간격이 넓단 말이에요. 웬만한 건 다 통과됩니다. 야, 아빠가 너 용돈 제한한 것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웬만하면 아빠가 합헌이야. 다 통과되고 정말 큰 덩어리들만 위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완화된 심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자, 그럼 이제 이쪽 자경 참청사에서 자유권 쪽으로 갈수록 기본권성이 강화되고 법률로 제한하면 안 되고 법률로 제한하면 엄격 심사에서 조금만 위헌 요소가 있어도 위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회권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본권성이 약하죠? 원래부터 내 게 아니고 국가가 준 거죠? 국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잖아요. 국가 마음대로 법률 제한할 수 있으니까 법률로 제한해도
완화된 심사에서 웬만하면 합헌 나오는 겁니다. 원래 없던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다 써놨어요. 기본일 때 배운 거고. 그거 이제 쭉 읽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6페이지. 자, 이제 법률과 판례 검색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나 뭐 법제처,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종합법률 정보 이런 데 서비스 항상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찾아볼 시간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번호 써놨는데 매뉴얼 가면은 대법원 1980년 5월 20일 80도 306 이렇게 써놨죠? 자, 80년 5월 20일 날 판결에 선고가 된 날짜고 그다음에 80도 306이면 사건 번호죠. 사건 번호. 그래서 80년 형사대법원에 306번째로 접수된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해서 80년 5월 20날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가 뭡니까? 9월에 써놨죠. 표로. 그렇죠.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심, 2심, 3심 가면은 기역, 리은, 디귿. 그다음에 민사는 아, 형사는 오, 행정사건은 우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사 1심 판결이면 가요. 형사 2심 판결이면 노, 행정 3심은 두가 되겠죠. 두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형사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도가 많이 나오죠. 도, 형사, 대법원 판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쭉 이렇게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한번 개관을 해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전체 기초 개념, 헌법의 가장 기초 중에 가장 기초, 헌법 첫날 배우는 거, 그거 이제 다시 한번 개관 좀 해본 거예요. 이렇게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기본권은 들어갑니다. 이제 210페이지. 여기서부터 기본권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